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원의 14쪽 12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사식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얼x라고 하고 얼1하고 얼2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얼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먼저 문제에서 주어준 조건인 조건 가하고 나를 살펴보면 조건 가에서는 p-1은 3이라고 했고, 조건 다는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px는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주어졌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를 2차 함수로 나누면 당연히 1차 함수가 되니까 여기서 몫과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px를 적어줄 수 있는데, px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가를 이용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p-1은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이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줬으니까 b를 a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px를 다시 적어주면 b에다가 a 플러스 3을 대입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a 플러스 3 더하기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새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다시 예쁘게 전개를 해서 정리해서 적어주면 ax 플러스 a가 a 곱하기 x 플러스 1로 묶어질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예쁘게 전개를 해주면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다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몫이 되고, 뒤에 있는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은 나머지인 얼x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준 조건인 얼1은 얼2의 값이 서로 같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얼1하고 얼2를 서로 구해주면 얼1은 15 더하기 2a, 얼2는 30 더하기 3a가 되게 돼서 a는 서로 연립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15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인 얼3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얼3은 51 더하기 4a가 되게 되고, 아까 저희가 구했던 a는 마이너스 15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얼3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부교재 15쪽의 16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x를 문제가 제시를 해줬는데, 제시한 px와 다르게 두 번째 다른 형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형태의 px가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px를 살펴보면 x-1의 꼴로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a, b, c, d는 각각 개수와 상수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처음 본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개수와 상수항을 구하는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바로 이렇게 전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에 이제 x-1로 묶여져 있으니까 1을 이렇게 넣어서 전개를 해보았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DCBA의 값입니다. 그래서 5는 D, 3은 C, 2는 B, 2는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P1.1의 값은 우리가 구한 이 두 번째 Px의 값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 빼기 1은 0.1이니까 굉장히 계산이 수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한 식에 1.1을 대입해서 5.32라는 값을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수학부교재 15쪽의 18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되는 식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 형태를 따로 묶어서 생각해보니 x 플러스 1의 세제곱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것이 세제곱 형태이므로 뒤에 것도 세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으므로
8y 세제곱을 2y의 세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꼴로 정리가 되므로 이제 이 전개한 식에 그냥 단순하게 a 대신 x 플러스 1, b 대신 2y를 넣었다고 생각해서 식을 전개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5번 선지의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6쪽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보자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 있고 a와 b의 곱을 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식을 살펴보자면 a와 b 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a, b의 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문자와 b 문자의 각각의 값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묶어낸 다음 이 식을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a와 b 중에 어떤 문자로 묶어내야 할지 가장 먼저 빠르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어떤 형식이 최고차수가 더 높은 문자로 묶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문제에 나타나 있는 이 식은 a의 최고차수가 제곱이고 b의 최고차수가 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 문자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문자를 각각 a제곱 a로 묶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a제곱이 들어간 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낮은 차수인 a의 1차식이 들어간 항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자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는 공통도로 들어가 있는 인수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인자들을 함께 묶어서 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우리가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45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 이 b-1과 a 플러스 1이 각각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두 자연수 a,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수 a, b에 똑같이 자연수를 더하고 뺐기 때문에 이 식은 각각 자연수로 나오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곱해져 있는 요소들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45로 인수분해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약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45를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각각 대응을 시켜보자면 3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5는 b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쉽게 b-1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 a 플러스 1의 제곱, 3의 제곱을 계산을 하는데 우선 원칙적으로는 이 제곱을 떼어내고 계산을 할 때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을 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두 자연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a는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 a, b에 대해서 2 곱하기 6은 12로 바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페이지 16쪽 22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을 가장 먼저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런 복잡한 식들을 만들 수 있는 큰 숫자가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치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을 적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문자를 어떻게 나타내야 가장 좋게
가장 적절하게 치환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연속된 숫자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2020을 A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아무래도 계산식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a-1이나 a제곱 a-1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분모를 인수분해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쓰는 것이 편리한데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통된 식들을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A는 2020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Q와 P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더하기 Q는 2019 더하기 2021이 돼서 계산을 해준다면 4042 답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4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만으로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의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A제곱은 A제곱끼리, A는 A끼리,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의 계수인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B-C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상수에도 BC를 공통인수로 가지므로 마이너스 BC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A의 계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B 플러스 C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전체를 B 플러스 C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나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B와 C로 나누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B 플러스 C가 0이거나 또는 A-B가 0이거나 또는 A 플러스 C가 0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첫 줄에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A, B, C가 0보다 크다고 암묵적으로 정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B 플러스 C는 0이라거나 A 플러스 C가 0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A-B가 0이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A와 B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1번입니다)
문제에서 px-qx가 x-2를 인수로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px-qx를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x-2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x-2 곱하기 알 수 없는 식인 a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와 b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을 가져와서 좌변과 우변에 x는 2를 공통으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좌변과 우변을 모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b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인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 말고도 우리는 ax를 추론해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시 이 네모 박스를 가져와서 x제곱 플러스 a-b x-2가 x-2 ax와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좌변은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 x-2는 1차식이죠. 1차와 ax를 곱해서 2차가 나오려면 ax도 1차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를 px 플러스 q라고 일단 알 수 없는 1차식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와 q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좌변도 1이고 지금 x-2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 곱하기 ax가 좌변에 나오기 위해서는 p가 1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이 상수를 알아내려면 좌변의 상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좌변의 상수는 우변의 상수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x-2의 상수인 마이너스 2 곱하기 ax의 상수인 q가 마이너스 2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q도 1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ax를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추론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a-b x-2가 x-2 곱하기 x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b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을 전개하면 a-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다항식 x의 4제곱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몫을 qx, 나머지를 얼1이라고 하고 q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얼2라고 할 때 얼2-얼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적어주면 x의 4제곱은 x-1 곱하기 qx 더하기 얼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q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얼2라고 한다 했는데 여기서 qx를 x-2로 나눴을 때의 몫을 q1x 라고 두고 식을 또 적어주면 qx는 x-2 몫인 q1x 더하기 얼2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qx의 값을 다시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x의 4제곱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q1x 플러스 얼2 더하기 얼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이 얼2 마이너스 얼1이니까 이제 각각 얼2하고 얼1의 값을 구해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 x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해 보면 여기 0이 되니까 이 전체 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 1은 R1이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x에다 2를 대입해 보면 여기 0이 x-2가 0이 되니까 이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R2 플러스 R1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인 R1은 1이라는 값과 x는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R2 플러스 R1은 16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R1의 값은 1, 또 R2의 값은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R2-R1의 값이 각각 구해졌으니까 R2-R1을 해주면 14이므로 정답은 14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지 17쪽 3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자면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p의 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습관적으로 바로 해줘야 될 것이 p의 x 플러스 1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바로 적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50a 플러스 b이고 a와 b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a와 b가 있는 이 px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그러면 a와 b라는 미지수가 2개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식이 2개 이상 있을 거고 이 식들을 연립방정식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x에 들어갈 p의 n은 m식의 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밑에서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할 때 유의할 점은 우리가 임의로 정했던 이 qx가 이 이후의 계산 과정에서 개입돼서 우리가 계산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최대한 우리가 없애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앞에 곱해져 있는 x는 마이너스 2, x는 2를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보면은 각각 x는 마이너스 2, x는 2를 넣어서 각각 p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p의 3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px에 넣어서 바로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p-2를 넣었을 때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3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걸 좀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건 역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한번 세워서 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연립을 해주면 4의 a는 4가 되니까 a는 1이 되고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50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50 빼기 4를 해서 46이 정답이 됩니다. 1학년 수학 부교재 17쪽의 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이므로 우리가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주어진 식이 있으므로 그 식에 이렇게 대응시켜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한쪽 항으로 이항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a-b이므로 우리가 a-b로 식을 한번 묶어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a-b인 부분이 두 개가 있으므로 이것을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형태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형태가 겹치므로 이제 마지막까지 인수분해를 해준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0이 돼야 되려면 두 식 중 하나가 0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 두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나의 항인 a-b-1이 0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고 구하는 값이 a-b이므로 우리가 답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7페이지 5번입니다. 먼저 주어진 식을 봤을 때 fx가 1차일 때와 2차 이상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fx가 1차이게 되면 좌변 차수와 우변 차수는 모두 3승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fx가 2차 이상이게 되면 좌변 차수가 우변 차수보다 훨씬 커지므로 이에 성립하는 fx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를 1차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fx를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ax 플러스 b의 3승은 4x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b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x로 나누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상수를 알고 싶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x가 들어있는 항은 모두 없애기 위해서 x는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b의 3승, 우변은 모두 없어지고 1만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b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기억을 봤을 때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1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대입해 놓았던 이 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좌변에서는 a의 3승입니다. 그리고 우변에서는 4a입니다.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은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니은에서 다시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에서는 fx의 3승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4x 플러스 1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ax 플러스 b를 모두 구했습니다.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1이고 이 식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했을 때 2x 플러스 1의 3승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x 플러스 q로 두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먼저 x는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3승은 p 플러스 q라는 값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p 플러스 q는 27입니다.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두 식을 서로 빼주면 이 p는 28, p는 14입니다. 그리고 q는 13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이 px 플러스 q라는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으로 디귿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답이 기억 디귿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디귿의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2차당식 px의 합을 qx라고 하고 구하는 것은 qx를 x-4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하고 나를 일일이 분석해 볼 건데 우선 조건 가에서는 p1 곱하기 p2가 0이라고 했으므로 p1은 0 또는 p2는 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 나를 보면 4차당식 px 곱하기 px-3은 x 곱하기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몫을 그냥 ax라고 정해둔 다음에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을 써주면 px 곱하기 px-3은 x 곱하기 x-3 곱하기 몫인 a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x는 0하고 x는 3을 각각 대입해주면 p0은 p0 곱하기 p0-3은 0이 되고 p3 곱하기 p3-3 또한 0이 되므로 p0은 0 또는 p0은 3 그리고 p3은 0 또는 p3은 3 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가하고 나를 통해서 얻은 식들을 통해서 이제 px를 추론해낼 건데 우선 가에 의해서 p1이 0이고 p2가 0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1하고 p2의 값이 0이거나 0이 아닌 거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분리를 할 건데 이 각각의 케이스마다 나에 의해서 p0은 0일 때 p3은 0, p0은 0일 때 p3은 3, p0은 3일 때 p3은 0, p0은 3일 때 p3은 3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를 각각 p1은 0 하고 p2는 0 또는 p1이 0이 아니거나 p2가 0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 나 조건들에 의한 이 4가지의 경우들을 각각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선 p1이 0이고 p2가 0이었을 때 나는 이제 px는 2차 다항식인데 x-1하고 x-2가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나에 의해서 p0은 3하고 p3은 3 즉 이 경우밖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일 때 px를 구해보면 이제 px를 p1은 0이고 p2는 0이니까 k 곱하기 x-1 곱하기 x-2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나에 의해서 p0은 3 하고 p3은 3이니까 이제 둘이 대입을 해주면 2k는 3이 나오므로 k는 2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px는 2분의 3 곱하기 x-1 곱하기 x-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p1이 0이지만 p2가 0이 아닌 경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1이 0이고 p2는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px를 x-1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선 p0이 0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0이 0이면 여기 위에서 p1이 0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는데 p0도 0이 되게 되니까 2차 다항식인 px는 x-1하고 x를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p3은 자동으로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이제 이 px식에 대입을 해주면 p0은 마이너스 b니까 0이 되게 되고 p3은 2 곱하기 3a 플러스 b는 6a는 3이 되게 되는데 그러므로 a는 2분의 1 하고 b는 0이 되게 되므로 p1은 0 하고 p2는 0이 아닌 경우에 p가 0인 경우에는 p0이 0인 경우에는 px는 2분의 1 x 곱하기 x-1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p1이 0이고 p2는 0이 아닌 경우에 p0이 3이라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0이 3이라면 이제 p0은 마이너스 b니까 이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우선 구해놓고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 보면 우선 p3이 0일 때는 이제 2 곱하기 3a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a는 1이 되고 이제 p3이 3일 때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a는 2분의 3이 나와서
각각 P3이 0일 때는 PX 값이 이렇게 나오고 P3이 3일 때는 PX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P3이 3일 때를 보면 PX가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X-1 곱하기 X-2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의 전제에서 P2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갔는데 여기서 X-2가 인수에 있으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P1은 0이고 P2가 0이 아니었을 때 이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PX의 값은 X-1 곱하기 X-3만 되고 이 X-1 곱하기 2분의 3X-3은 모순이 되게 되므로 배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 케이스인 P1이 이번에는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2가 0인 경우에는 이제 PX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우선 P0이 0인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여기서 P2는 0이고 P0은 0이게 돼서 2차 다항식 PX는 X-2하고 X를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3은 자동적으로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대입을 해주면 P0은 -2B는 0이니까 B는 0이 되게 되고 P3은 3A 플러스 B인데 B가 0이니까 A가 1이 되게 돼서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이었을 때 P0이 0이면 PX 값은 X 곱하기 X-2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이었을 때 P0이 3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우선 P0은 -2B니까 B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구해놓고 이제 각각 P3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보면 첫 번째로 P3이 0이었을 때는 A는 2분의 1이 나와서 PX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P3이 3이었을 때는 A 값이 2분의 3이어서 PX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P3이 3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PX가 2분의 3 곱하기 X-2 곱하기 X-1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이 P3이 3인 경우에서 봤던 이 모순점처럼 여기서도 P1이 분명히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갔는데 여기서 P1이 인수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 식도 여기 밑에 식하고 마찬가지로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이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이 식은 모순이니까 제외한 상태에서 PX는 X 곱하기 X-2 하고 PX는 X-2 곱하기 2분의 1 X-2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P1이 0인 경우 P2가 0인 경우하고 P1이 0이지만 P2가 0이 아닌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P1이 0이 아니지만 P2가 0이 아닌 경우에 각각 케이스를 분류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PX의 값은 총 5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문제에서 모든 2차 다항식의 합이 QX라고 했으니까 QX를 구하려면 이 각각 다 PX의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더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이 QX를 X-4로 나눈 값인데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Q4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QX에다가 4를 대입해주고 계산을 쭉 해주면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7이 되게 됩니다.